네, 안녕하세요. 준수의 자수성가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오전 9시 40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40분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이런 기사들을 좀 갖고 왔어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금 가격 목표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요즘에,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1조 달러의 경기 부양 계획을, 미국 공화당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애플은, 10년 동안 AI 기업을 20곳이나 인수를 했다고 해요. 애플이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거듭나서 혁신을 계속해 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이 뉴스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하기 전에 어젯밤 제 계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기 위브를 한번 켜볼게요. 나스닥. 자, 이게 나스닥이 어제 어땠냐 보시면, 자, 아니 뭐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서 그냥 꼬라 박았죠. 보통 나스닥이 거의 뭐 미국의 우량주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 있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까지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꾸로 가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특별히 걔네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주식이 어떻게 됐냐 보면은 애플도 비슷한 그림이죠. 애플은 그냥 어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뭐 아마존은 어땠을까요? 아마존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 저번에 5%인가 올라줬던 것 같은데 8%였죠. 8% 오르고 4% 떨어진 거면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많이 팽창한 만큼 수축도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아마존도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보시면 아마존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비슷한 추세였죠. 아까 아마존 그려놓은 거고요. 저게 지금 이건 나스닥 차트고요. 거의 나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스닥이 전체적인 흐름, 대세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만을 넘었어요. 아직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계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좌 종합으로 넘어가 보면 총 자산 금액은 949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안 그래도 주식이 달러로 가치가 환산이 되는데 그 달러 가치도 요즘에 내려가고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달러까지 내려가면 2배로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그 전부터 제가 주식을 하긴 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종목들은 제가 927만원에 사서 지금 949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아직은 그래도 1.99%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 계좌는 이 정도로 보고, 사실 이게 까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맨날 종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단타나 뭐 데이트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뉴스로 돌아올게요. 우선 워렌 버핏의 최신 주식 매입 유고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28일에 나온 기사고 어제 나왔어요. 자, 들어가서 볼게요. 워렌 버핏도 이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끝나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채널의 모든 게 다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이제 저는 이 백신 같은 거 나온 것도 옛날에 크게 전염되었던 그런 병들보다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전 세계 자원들이 투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치고 뭐 AI부터 해서 상당히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과학기술들이 좀 더 가속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도 이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면 떨어지면 싸다고 사고 올라가면 오른다고 사고 그러다가 물려도 괜찮은 애들로 골라서 장기 투자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금 가격 목표를 높인다. 그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저한테도 나름의 목표가가 있어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를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데 저는 아마존은 뭐 4,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고 보고 4,500도 바라보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에 대한 목표를 내놨겠죠. 내놓았는데 그거를 더 높인다. 한번 가서 보죠. 골드만삭스는 금의 가격 목표를 높이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금의 위치가 마지막 통화수단임을 재확인하면서 금주 목표를 온스당 2,300달러로 올렸다. 지금 1,900 극후반이거든요. 지금 금값이. 근데 이번 주라는 얘긴데 그렇게 많이 오를까요? 물론 오르는 추세라는 거는 부정을 안 해요. 달러를 지금 엄청 찍어갖고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수명이 지금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채도 엄청 많고 금은 최후의 통화수단이며 정부가 화폐 통화를 파괴하고 실질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금이 중요하다.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돈이 유동성이 증가해요. 이자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좀 더 끌어다 쓸 수 있고 위기에서는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돈 대줄 곳이 없었는데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뿐만 아니라 각 개인 혹은 가정마다 어떤 보조적인 형식의 금액을 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만큼 유동성이 많이 올라가는 환경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금이 지금 온스당 194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 추락, 유로, 파운드, 엔, 금은 가치 모두 급등. 왜겠어요?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중심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금은 찍어낼 수 없지만 달러는 엄청나게 지금 찍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달러가 풀리니까 달러의 상대 자산들 모두 껑충. 달러 대비 다른 자산들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서 모든 자산들을 달러 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니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근데 보통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이 자국 화폐 가치가 낮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도 자기네 위안화를 가치를 절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치를 낮춰야 다른 데 상대 수출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이 싸니까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화폐가 비싸면서 물건값도 덩달아 비싸버리면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가 약세면 자기네 나라에서 무언가를 수출하기 되게 좀 유리한 입지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
D10이라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 상위 10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들의 그 경제 블록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경제 블록 속에서 미국이 이득을 보려면 당연히 수출이 더 많으면 이득을 많이 보겠죠. 뭐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는 나라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국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달러 약세도 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행위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화폐가 과연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위협을 하고 그럴 만큼 투명성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중국이야 뭐 투명성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고 한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지금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있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그렇게 흔들린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당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제 계좌에 달러성 자산, 주식이나 달러 그 자체가 한화로서의 그 가치는 계속 뚝뚝 떨어지겠죠.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줄어드는 기분이 나겠죠. 근데 아무리 못해도 그 우리나라 원화로서 들고 있는 것보다 그 달러로 들고 있는 게 안정성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IMF가 올 수도 있고 미국이 달러 수합 같은 거를 안 해주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치솟겠죠. 달러가 아무리 쓰레기가 된다고 해도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있고 한데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위험성만 커지고 있고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달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달러보다는 다른 걸로 좀 사놓는 게 낫죠. 정리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고 그 달러보다는 다른 자산을 구입해 놓는 게 낫고 제 생각에는 채권도 괜찮고 하락세에서는 그게 아니면은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아놨기도 하고 적어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을 좀 많이 쌓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월급 들어오면 또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 공화당 1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 계획 발표. 이건 29일에 나온 기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긴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그때는 전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여기서 보면 공화당 의원 이게 트럼프네 정당이죠. 공화당 이 사람들은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추가 지원 계획을 27일에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추가 경기 부양 계획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은 학교로 다시 보내고 근로자들은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3배 정도의 경기 부양 금액을 원하고 있는데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래서 그 발표는 했지만 그게 이제 저대로 시행된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미 3조 달러나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뉴스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사상 최대라는 그런 뉴스도
좋지 않게 들려오고, 이러다 보면 자산들의 가격이 껑충 뛰게 되거든요. 모든 나라 중에서도 달러가 제일 기축 통화로서 표준이 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로 버즈를 측정한다고 해보면 이 값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달러로 살 수 있었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버즈 한 개여도 지금은 뭐 12달러에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은 다음 주가 됐는데 버즈를 못 사고, 반대로 버즈를 들고 있던 사람은 일주일 뒤에 팔면은 더 많은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자산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일주일 뒤에 12달러가 됐어도 한 달 뒤면 이게 20달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오르는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안 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버리는 순간이 오면은, 달러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제대로 된 결제도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겠죠. 미국이 앞으로도 달러 수합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맹으로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뉴스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애플에 대한 뉴스인데, 애플 10년 동안 AI 기업을 20곳이나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좀 주변을 좀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인터넷에서 그 애플이 그 iOS죠.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그 시리, 인공지능 비서 시리라고 있잖아요. 그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미래에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과 상호작용.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술과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보통 이 휴대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요. 그 방식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제가 전화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통화 기술을 이용하려면 전화기에서 이제 터치해서 전화번호를 누른다던가 그렇게 하고 받아야 되죠, 전화를. 그런데 이런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걸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헤이 클로바 에어컨 켜줘.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도 뭐 저희 집에도 이렇게 AI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기술, 에어컨의 냉방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버튼을 누르는 방식에서 이제 음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혹은 버튼 같은 거는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 집이 그렇게 막 넓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이 막 50평 막 뭐 100평 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가서 누를 수도 있고, 그냥 리모컨 솔직히 소파 앞에 놓여있는 거 그거 가서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방에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실에 에어컨으로 제 방을 시원하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끄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몇 가지 동작이 있겠죠. 뭐 내비를 켜고 싶은데 터치를 좀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전방 주시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오케이 구글 이렇게 말을 해서 뭐
네이버 내비게이션 켜줘, 아니면 뭐 유튜브 켜줘, 이 정도는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음성으로 제어하는 건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거를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어색하신가 봐요. 정확한 명령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어색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어색해서 좀 못 썼는데, 이거를 좀 한 명의 인격체가 우리 집에 한 명 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클로바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도와준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부르면 간단한 건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도 그냥 라면 4분 정도 막 뜨거운 물에 이렇게 컵라면 물 끓여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 붓자마자 헤이 클로바 4분 뒤에 알람 맞춰줘 하면은 제가 알람을 맞춰줘요. 4분 뒤에 타이머를 설정을 해주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알람이 듣기 좋은 톤으로 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듣고 꺼달라고도 말로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물 따라 버리고 라면 뭐 비벼서 먹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이제 터치와 버튼으로 입력하는 시대에서 이제 음성으로 제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목과 혁신, 그거를 이제 안목도 있고 추진하는 능력도 있고, 이게 굉장히 든든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고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애플은 다른 IT 기업보다 10년 내에서 가장 많은 AI 스타트업을 사들였다고 하네요. 보면은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20개의 AI 기업을 인수했고, 구글은 14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0개, 페이스북은 8개, 아마존은 7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력이 부족한데 돈이 많으면은 그 기술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를 갖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 인공지능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인지도나 실력이나 조금 뒤떨어진다면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이 워낙 또 현금이 많기도 하고 잘 벌기 때문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있다. 사실 이게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애플은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간을 4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릿빠릿하고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케어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이 대체하고 있다. 애플이 폰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음성비서 시리가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AI가 중요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AI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까지 개인들은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뭐 그런 나한테 딱 맞는 동영상, 소름 끼치게 딱 맞는 그런 동영상들은 체감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애플이 그런 걸 잘해요. 상업적인 용도로 이렇게 좀 만드는 거나 대중화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 구글 글래스라고 있어요. 그 AR 통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안경인데, 이런 디바이스를 구글이 먼저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됐는지 폐기를 하셨고요, 그 프로젝트를.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제 애플 글라스라고 요거를 출시하려고 해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이제 돈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건 애플이 좀 잘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돈도 잘 벌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잘 벌어들일 것 같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죠. 자,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이런 마인드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매일매일 잘 참겠습니다. 매도 버튼 누르는 걸.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인터넷 가다 보면은 그 댓글 읽는 기분으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은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재미를 좀 붙이고 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을 붙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뉴스 읽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남들의 반응 보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